그 어떤 위대한 교육을 받아도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사회는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가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바보 만들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육 제도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을 중심에 두고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한 개인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사회가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교육 제도라는 거는 사회가 특정한 성향의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를 떠올려보면은 종이 치면은 바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잖아요. 또 1시간 국어 공부했다가 1시간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했다가 갑자기 미술 시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죠. 한 주제에 대해서 깊숙이 탐구해보려고 하면은 바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고 또 교사들의 문제점은 저는 모든 교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교사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어떤 시스템, 그 테이블에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지적인 깊이를 가지고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배우세요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배우게 돼요. 이런 식의 배움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지적 의존성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거 배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 볼 거야 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암기하고 그것들을 따라 쓰는 겁니다. 대학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서울대에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E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천재적인 학생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휘해서 시험 답안을 썼을 때와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베껴서 답안지를 썼을 때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을 잘 받았을까요? 심지어 한국의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서울대조차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 지적인 창의성, 어떤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을 높이 사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권위주의에 잘 따르는지 교수와 교사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나 아렌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도 했습니다. 전체주의 교육의 목적은 신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라도 만들어낼 능력을 박탈하는 데 있다. 교육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죠. 본헤퍼, 기독교 사상가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은 학교 교육이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했습니다. 본헤퍼가 한 말은 프러시아식 학교 교육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프러시아식 학교 교육이 나오는데요. 프러시아식 학교 교육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의 모태, 즉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의 힘이 강제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것들을 의무화한 시점이 바로 이 프러시아 교육을 볼 수 있는데 1819년 프러시아에서 시작한 현대 의무교육은 중앙 집권화한 학교가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두 번째,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 세 번째, 정부 지침에 순응하는 공무원. 네 번째,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사무원. 다섯 번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학교 교육이라는 게 한 개인의 자발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프러시아라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바로 그 국가가 국민들을 전쟁에 반대하지 못하게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에 곧바로 순응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서 국민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한 개인의 자발적이고도 독창적인 이런 지적인 활동을 돕고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프러시아라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국민들을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안된 제도가 과연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휴대폰을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 휴대폰과 지금 휴대폰을 비교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휴대폰을 폴더폰, 그냥 전화, 문자 기능이 위주로 된 물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진짜로 삐삐라고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소통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휴대폰은 어떻죠? 모든 콘텐츠와 정보를 이거 하나로 소통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이걸로 일도 할 수 있고 세계의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과 이 페이스톡,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기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어떻죠? 20년 전이랑 지금의 교육, 1819년 프러시아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 그때 학교 모습과 지금의 학교 모습 뭐가 바뀌었나요?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이라는 명목 하에 받아들여진 일정한 진도 체계를 가지고 그 진도 체계를 학생에게 전달시키는 것. 이거 외에 뭐가 있죠? 현장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만, 우리가 처한 제도권 교육이라는 현실을 정말 고찰해 볼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는 거예요. 정말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한 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인지,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트릭스의 시스템인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트릭스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이 중앙통제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미국 사례이긴 한데, 우리 사회가 남북전쟁 직전부터 중앙통제 아래 들어온 사실은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이는 초록색 고속도로 표지판,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앙통제의 산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약, 자살, 폭력, 잔인성 등이 유행하는 현상,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계층이 계급으로 굳어지는 현상도 모두 중앙통제 강화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비인간화되고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의미가 퇴화되는 것입니다. 중앙통제 이점 분명히 있어요. 효율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보면 중앙통제를 더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매트릭스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프로그래밍대로 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사상가들은 국가라는 존재를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합니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하이에크라는 사람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고. 근데 학교 제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얼만큼 무엇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충분한 기회와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재료나 자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심을 한 인간에 두고 그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장려하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교육이라는 게 미술이 아니라 조각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각이 어때요? 무언가를 제로에서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돌덩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형상을 꺼내는 게 교육이지, 너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지식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외부의 지식의 통째로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주 30시간 준비하고 오고 가는데 8시간, 숙제 평균 7시간, 학교가 잡아먹는 시간이 모두 45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개인적인 공간도 가질 수 없으며, 시간이나 공간의 사용에 개성적인 기준을 내세웠다가는 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 남는 셈입니다. 일단 이거는 미국 사례이긴 한데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근데 한국은 뭐가 있냐? 학원이 있고 방과 후 활동을 빙자해서 아이들의 빈 시간들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근데 그 활동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과 후 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인간에게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인간상의 경우에는 그 어떤 위대한 교육을 받아도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에 따라서 삶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제도권 교육의 맹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조직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친 조직 활동으로 인한 인격의 파편화는 인간성의 퇴화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이런 마음이 심하게 드는 것은 아무래도 군대겠죠. 우리가 우리 삶,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는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서 자기의 상품이 팔리고, 자기의 서비스가 팔리고, 자기의 메커니즘이 먹히면서 자기가 점점 더 권력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서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살짝 인식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바로 사학재단입니다. 사학재단이 정말 재밌는 게 교육이 독점 사업이에요.
경쟁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학교 교육이 톡톡히 재미를 보는 독점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 정치 권력이 그 소비자를 보장해주고 있죠. 제도로 자리 잡은 학교는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서도 엉망인 모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교사든 교장이든 교직원들이 모두 길드 제도 같은 곳에서 몸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길드 같은 옛날 조합에선 미리 길드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어떤 조합원도 남보다 튀는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알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심지어 수능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 그렇게 따르나요? 인강 듣지 않나요? 유명한 스타 강사가 가르치는 게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도 훨씬 더 낫잖아요. 자유경쟁 시장 논리를 도입한 상황에서의 활동들이 제도권 교육보다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수능에서 한정돼서 그런 거고, 그거 외의 것들, 우리가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시장에만 맡겨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족 학교도 있고 뭐 종교 학교도 있고 또는 마을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고, 소규모 공동체, 자신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안이라면 대안인 거고, 우리나라 사학재단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확실하게 고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국가가 지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학교 법인이라는 게 있고 재단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땡땡 학교 재단, 땡땡 학교 법인인데, 원래는 학교 법인에 있는 돈은 재단 법인이 가져다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법체계 자체가. 그렇다면 대학교 이사장들, 대학교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학교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을까요? 학생의 등록금, 국가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클린하고 정직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학교 재단은 얼마나 큰 이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정말 위해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회에 수능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걸 일단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진정한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을 독점 사업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교육 매트릭스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학재단을 생각해봤을 때 교육이 얼마나 큰 매트릭스이고 얼마나 큰 시스템의 계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교육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하지만 항상 교육의 중심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에 현혹당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매트릭스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